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싶은 모든 취준생들을 위한 엔터의 모든 것. 합격 보장 엔터 취업의 공식 엔터 취업의 정석. 안녕하세요, 미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지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네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사실 저는 지난주에 그 10장 방송된 후로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네. 좀 놀라움 속에 일주일을 보냈네요. 민지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방송 듣고 주변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놀란 거는 이제 저희 그 10장 악마의 특집이라서 그 엔터테인먼트 취업을 말리는 주제로 진행을 한 말리는 거죠. 거였죠. 근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오히려 너무 더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기존에 회사 다니셨던 분들이 네. 예전 기억이 많이 난다면서 좋았던 것들이랑 뭔가 잊고 싶었던 것들이 동시에 맞습니다. 떠올랐다며 어떤 분들은 왜 강제로 기억하게 하냐고 원성도 주셨는데 네. 그리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본인 왜 이건 아직 부족하다. 더 내가 신랄하고 솔직하게 말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다음에 네, 악마의 특집 2탄을 진행하게 되면 자기를 꼭 불러달라는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분도 계셨습니다. 그럼 이미 악마의 특집 2탄은 섭외가 된 거네요. 네네네. 네. 그분이 무조건 나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네. 2탄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저희 컨셉으로 돌아와서 다시 엔터 취업을 권장하는 방송으로 네. 엔터 취업의 정석 제11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도리님이 오늘 저희 소개할 업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주시죠. 네네. 그 전에 네. 미리 좀 민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그 엔터테인먼트의 업무를 딱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가 했던 저희가 다 했던 다뤘던 이전 장에서 신인 개발, 뭐 A&R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 마케팅, 공연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사실 저도 그런데요. 네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업무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 매출 부서들이죠. 사업 부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사업 부서 중에서도 아티스트의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회사의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왠지 다 알 것 같지만 의외로 이걸 또 소개하는 부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와 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한정 MD를 뭐 출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티스트의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프라인 상품뿐 아니라 뭐 아티스트의 IP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임, 네. 뭐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규 사업 등 네. 뭐 정말 사업 쪽으로만 해도 범위가 정말 넓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선배님의 전화 특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선배님의 전화 특강 시간에 만나볼 분은요, 바로 김용환 실장님입니다. 실장님. 네네. 예전에 저랑 그 YG에서 일한 게 2년이 돼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YG뿐만이 아니라 사이더스, 큐브 등 다양한 회사를 거치면서 이제 업무 커리어를 쌓으시고 스펙트럼을 넓히신 분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셨네요. 근데 강연도 많이 나가신다고 하니까 오늘 선배님의 전화 특강에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용환 실장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를 바로 받으시네요. 바로 받았어요? 네네. 빨랐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네. 네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실장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용환이라고 하고요. 엔터 쪽의 경력은 한 8년 정도 되고, 이제 다른 쪽까지 합쳐서 한 13년 정도 되는 기획자예요. 이야.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이제 구상하고, 시장 조사하고 경쟁사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좀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엔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스타트업 분들이나 방송사 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때 이제 문의가 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그러면 실장님, 그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엔터에서 일하게 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엔터테인먼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그 본인만의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엔터테인먼트를 처음 간 건 08년도에 YG에 처음 입사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운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경력이 웹기획이라는 사이트 기획하는 그런 경력밖에 없었고, 이때 당시에는 국내 모든 엔터테인먼트들이 홈페이지나 온라인 사이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상황이라 일반 기업들만 구직 공고가 올라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YG에서 구직 공고가 올라왔었고 채용 공고가 올라왔었고 그게 상당히 신기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었어요. 채용 공고를 보고. 네. 근데 그 내용이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팀을 뽑는 게 채용 공고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에 합격을 하게 됐던 거는 그 당시 이제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 그 채용 공고 올라올 때마다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채용 공고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마감됐다 또 올라오고 마감됐다 또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쨌든 채용을 하시는 분들의 뭔가 기준이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지원을 하면서 자기소개서 내용에다가 매번 이제 똑같은 이력서를 넣은 게 아니라 좀 소개서를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좀 그 어필 포인트 부분 찾으려고 좀 노력했던 게 좀 가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면접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마감이 되고 이럴 때 여러 번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네. 제가 한 6번 지원했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단하시다. 근데 매번 이제 포인트를 바꿔가시면서 하셨구나. 네네. 노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어쩌면 그 노력이 정말 어필이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다행이죠. 통했으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만났고. 그러면은 실장님 이제 업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네네. 사실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련해서는 다룬 적이 거의 없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련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업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부서 구성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네네. 제가 속해 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그런 사업부에서는 이제 소속 셀럽이나 아티스트 분들을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만약에 YG면 YG, 사이더스면 사이더스라는 회사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들을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물론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아티스트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아티스트를 활용하는 부서는 메인 부서는 어쨌든 매니지먼트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니지먼트 업을 제외한 새로운 사업이 주축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업무들을 이제 많이 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이러스 HQ에 있을 때 카페베네를 거의 저는 이제 끝무렵에 참여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가장 성공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고 가장 많이 대중들이 알고 계시는 사례기는 해요. 한번 제가 어디 나가서 강연할 때도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네네. 네.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프랜차이즈나 어디 브랜드랑 기획사랑 만나면은 모델 계약이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카페베네에 이게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 팀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 회사가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마케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전략적이라고 하면 단순히 뭐 모델을 좀 저렴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카페베네 매장이 이미 4개 정도가 있었음에도 저희가 1호점이라는 브랜딩을 다시 해서 압구정 로데오에다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재오픈을 했어요. 근데 오픈했습니다로는 이제 크게 대중들이 뭔가
어필이 안 되니까 1층에는 카페 베네를 두고 이제 2, 3층에는 연기 아카데미를 뒀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일단 어쨌든 저희 출입문은 1층에서 무조건 2층으로 올라오는 구조였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저희 소속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고 PD님들 아니면 연기 지망생들 이런 분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이미 스타일인 분들이 항상 거길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여기가 되게 좀 뭔가 다르네. 이렇게. 여기 가면 항상 뭐 예쁜 애들만 있네. 뭐 이런 게 이제 입소문도 참 많이 나고 그러기도 했고 뭐 모든 소속 아티스트들은 저희가 이제 그때 사이더스는 배우 중심의 회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출연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런 제작 발표회나 아니면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무조건 저희 카페베네에서 많은 요건을 달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드라마 제작도 했었으니까 드라마 제작에 무조건 카페베네. 그래서 유행했던 그런 짤들이 있잖아요. 네네. 드라마 마지막에 이렇게 카페베네 나오고 정말 못 잊는 장면이 있죠. 마지막 장면.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다 이제 전략적으로 구상을 해서 들어갔던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매장이 4개였는데 저희가 2년 만에 800개까지 같이 끌어올린 뭐 그때 당시에 상당히 성공했던 엄청 그런 성공했죠. 사례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그런 브랜딩 작업 외에도 이제 방송 PPL이나 잘 아시는 스타 굿즈 제작하는 거나 뭐 브랜드 콜라보나 다른 기업들하고 협업하는 뭐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엄청 능력자시네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실장님 네네. 사업팀의 경우에는 그 엔터테인먼트 업무 중에서도 굉장히 성격이 명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업무의 그 장점과 단점이 좀 궁금합니다. 제일 큰 장점은 단기간에 진짜 엄청난 인맥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내부에 임원분들과 다이렉트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개를 받는 상대방도 거의 임원분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초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인맥을 인사를 잘 해놓으면 다방면에 그 인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리고 셀럽분들이나 매니저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말은 많이 안 하지만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 통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재산이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도 엔터에서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엔터에서 아니면은 여러 가수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이런저런 요청을 개인적으로 해 오시면은 그런 도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장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이라는 게 업무가 업무 자체가 좀 빡센 게 단점이기는 한데 그거는 어느 부서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업무를 수월하게 하는 부서는 없을 테니까. 이게 사업팀이라는 게 항상 신규 사업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해요. 정말 말 그대로 신규 사업이면 새로운 사업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트렌드가 바뀌고 항상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게 잘 되고 있는지를 공부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어떤 한 분야를 파고들어서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얇고 넓은 그런 지식을 준비를 하는 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제 부담이고요. 그리고 그런 시절이 조금 지나면 임원분들을 이제 직접 본인이 설득을 해야 되고 논리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경우가 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사업팀은 돈을 쓰는 부서기 때문에 그쵸.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을 쓰기도 하니까 그 돈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당한 논리로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겨서 돈을 따냈는데도 그게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외부에서 어떻게든 그 돈을 투자를 받던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가 다 안 되면
외부로 매각을 하거나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크다는 게 좀 단점일 거예요. 네. 와, 얘기만 들어도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다. 사실 개인적으로 좀 저희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 YG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더스 그리고 큐브도 그렇고 좀 다양한 엔터들을 거치셨잖아요. 그 거치시면서 느낀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뭔가 회사마다 다르다고 느낀 점들이랑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이런 게 좀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네네.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업무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네. 신규 사업에 대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공통적인 부분은 주축이 되는 사업이 매니지먼트다 보니까 이런 소속 그 셀럽을 매니지먼트 사업 외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분을 조심스러워하면서서도 새로운 걸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우가 지금 한창 핫한데 이 배우를 써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대박이 날 것 같아. 근데 이 서비스를 만들려면 회사에서 돈을 어느 정도 들여야 되고 들였다가 이 배우를 잘못 쓰면은 이 배우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걱정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비스를 만들지 말고 비슷한 회사한테 한번 모델로 제안을 해볼까? 라는 이제 단편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문의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모델만 했는데 이 서비스가 잘 되면 우리가 배가 아플 것 같아. 어떤 일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좀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이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부분이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셀럽분들은 그 큰 걱정이 잘 아시겠지만 어느 상품의 전속 모델이 돼버리면 비슷한 유사상품은 모델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비슷한 사업을 해버리면 다른 모델 계약을 못 하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장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엔터 회사에서 어려운 부분들이신 거네요. 네네. 아마 YG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네, 그러시구나. 맞아요. 그럼 회사마다 그 다른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네. 제가 있었던 회사들 세 군데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YG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진행이 상당히 빨랐어요. 왜냐면 YG가 셀럽 위주의 엔터 회사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이제 대표님이나 그런 분들의 결정 피드백이 빨랐고 그래서 항상 이제 재밌게 일을 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네. 사이더스 HQ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방송사에 셀럽이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좀 맞아요. 네. 얼마 전 몇 년 전에 이제 CU미디어라는 방송사랑 사이더스 HQ 합병을 했기 때문에 같이 회사에 방송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U미디어라는 회사는 자체 채널도 뭐 드라맥스나 코미디 TV나 AXN이나 이런 것들을 채널을 아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잘 나가는 프로그램도 거기서 방영이 되고 있고 이제 사이더스는 매니지먼트 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들을 통틀어서 어쨌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출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투자건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3년 정도 재직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 40개 정도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었어요. 정말 뭐 작은 프로젝트도 있었지만 뭐 잘 아시는 그때 당시 미미박스가 지금은 많이
성장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초기여서 저희한테 투자 제한이 들어왔던 것도 있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작은 회사들도 지금은 컸지만 그때 당시 작은 회사들도 있었고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다 검토도 했었고요. 그때는 진짜 막 뚝잠 자가면서 일을 했었고 사이더스 HQ가 특이한 게 파생된 회사들이 많아요. 예, 그 안에서 매니지먼트 1팀이 나가서 다른 회사를 차리고 팀이 다른 회사를 차리고 이런 식으로 분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송중기 씨나 박보검 씨가 계시는 그 회사도 네. 매니지먼트가 원래는 그 회사 자체 매니지먼트 팀으로 저희 회사 그 사이더스 HQ 있던 팀이 나가서 회사가 된 거고 그렇구나. 예,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더스 소속이 아니라 다른 셀럽 분들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케어를 하고 진행을 했던 그런 예, 기억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말씀 주신 게 뭐 Y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결정하는 피드백 속도가 빠르셨다. 그 조금 다른 점이었다고 말씀 주셨고 사이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분산된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가지고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개인 셀럽 분들마다의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권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일도 많았고. 네. 그리고 큐브 같은 경우는 사이더스가 큐브를 인수를 하기 직전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큐브가 상장을 안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큐브를 인수를 하고 상장을 시키면서 어쨌든 큐브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팀을 제가 꾸려서 이제 큐브라는 자회사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 큐브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체계가 조금 보수적이었고 사업팀을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어서 정말 매니지먼트만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좀 반감이 컸었고 좀 힘들었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신에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콘서트를 좀 새롭게 기획을 한다거나 굿즈를 새롭게 만든다거나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투자 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위주의 업무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진짜 회사마다 다 다르네요. 진짜 그렇죠. 많은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본부장님으로도 계셨었고 이제는 이제 사업 준비를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채용도 진행하실 것 같은데 그 면접에서 꼭 빼놓지 않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어쨌든 사업팀은 누구를 설득을 하거나 어딘가에 항상 보여지는 것들을 해야 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하거나 PT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요. 예, 부담스러워하면은 외향적인 성격이면은 다행인데 이렇게 사무실에서 계속 이렇게 사무직으로만 희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제가 그래도 한번 배워서 해볼래라는 의지를 몇 차례 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가능한 좀 채용을 해서 일단 경험은 좀 시키는 상황이고요. 이건 뭐 면접 시에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면접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간 느꼈던 것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뭐 코멘트를 한 번씩은 좀 해줘요. 이게 저는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라서 한 번씩은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너를 채용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우리 회사를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진 말고 여기서 배우고 인맥을 쌓고 더 좋은 곳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라. 그런 말씀을 대인배시네. 되게 멋있으시다. 실제로 정말 그 얘기에 감동을 해서 온 친구도 있고 정말 나중에 저한테서 쪽 빼먹고 퇴사하면서 이 얘기를 저한테 다시 한 친구도 있어요. 전문 용어 나왔네요. 쪽 빼먹다. 다 배워놓고 이제 이제는 일 좀 시킬만하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 나가야 된다고. 그때 말씀 주셨던 대로 저는 떠납니다. 이렇게. 그 말 이행합니다. 이러고 떠나네요, 다들. 네네. 근데 뭐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활동을 하고 나랑 또 같이 할 수 있는 게 또 생기니까. 그쵸.
네. 진짜 좋으시다. 그러면 네 실장님 그 해당 팀으로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스펙이나 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이력서 예를 들어서 기획사들이 그렇게 큰 기획사가 많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로엔이나 아니면은 YG나 SM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력서상의 뭐 전공 학과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 보겠지만 네. 그 외에 아직은 막 상장을 안 하거나 네. 그 네. 중소 쪽에 속하는 기획사분들은 네. 그런 한 줄보다는 네. 이력서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있는 이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적극성이나 눈치, 뭐 업무 속도, 뭐 실력, 뭐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조금 더 어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많이 보고 있죠.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펙이나 조건 외에도 뭔가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업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내성적이고 보수적이기보다는 좀 외향적이고 많이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고 좀 시끄러운 부서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거든요. 조용하면 안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데 네네. 그런 부서에는 항상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손이 모자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걸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정말 이제 생뚱맞은 업무를 지시할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법무팀이 있을 경우도 있고, 뭐 재무팀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회사마다. 많이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초안을 사업팀이 다 작성을 하고 어느 정도 검토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예 계산서 발행이나 재무적인 건들을 일부 사업팀 내부에서 그냥 다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라고 했을 때 벙찐다거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재무팀이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이 주어졌을 때 거부감 없이 모르더라도 물어보면서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네네. 일명 흡수력이 좋은 스펀지 같은 친구들. 그렇죠. 유연한 태도를.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크게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알려주는 거를 바로바로 거부감 없이 좀 습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사업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또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출근 시간은 동일해요. 보통 다 일반 회사 다른 부서들이랑 동일한데 대신에 이제 미팅이나 외근이 좀 잦은 편이라서 거의 사무실 일단 출근을 하고 미팅을 나가서 밖에서 거의 업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초기에 신입 사원분들은 거의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 위에 선배들이 나가서 미팅을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사무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선배급이 되면은 이제 외근이 잦아진다. 그리고 연봉은 나름 전문 직종이라서 일반 사무직 근무자들보다는 조금 높게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사업팀이다 보니까 돈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업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은 뭐 작은 규모의 회사인 경우에는 뭐 지분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할 맛 나겠네요. 어떻게든 가져와야겠다. 그러니까. 네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지분 욕심을 성향이 좀 사업하는 친구들마다 다른데 어떤 친구는 무조건 돈 내가 얼마를 가져올 테니 얼마를 벌어올 테니 얼마를 주세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번 연도에 얼마를 해올 테니 얼마를 해올 거고 앞으로 이 회사 이만큼 더 키울 테니 이 회사에 지분을 주세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야망 있는 되게 진짜 사업가 같은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조금 뭔가 엔터에 있긴 하지만 또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래서 사업하는 친구들은 엔터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가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 리소스를 써서 돈을 버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다 보니까. 네. 그렇구나. 야. 그러면요, 그 실장님 이게 사실 업무의 고충이기도 한데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진짜 못해 먹겠다 때려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셨는지 그리고 본인만의 극복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욕해도 되는 거죠? 삐 처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열린 방송. 농담이고. 프로젝트를 어쨌든 그 기획사에서 연예기획사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아무리 사업팀이 회사 브랜드를 가지고 하더라도 아티스트 소속 셀럽을 관여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걸 엔터에서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니지먼트 부서랑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하나하나 매니지먼트에 가서 처음부터 이게 돼요? 안 돼요?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사업팀이 어느 정도 사업이 메이드 되고 위에서 결정 승인이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랑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협의에 대해서 이제 매니지먼트는 솔직히 이게 사업팀의 일이다 보니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매니지먼트 팀 입장에서는 아니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 돼서 갑자기 던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이게 입장에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사업팀도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또 이게 아직 컨펌이 안 났는데 구성이 나와야 이제 협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충돌이 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데 또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간신히 매니지먼트를 설득을 하더라도 어쨌든 매니지먼트도 회사의 소속이다 보니 매니지먼트를 설득을 했는데 셀럽 당사자가 하기 싫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어려워. 이게 사실 저희가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돈은 이미 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겠다고 위에서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 셀럽분들이 나는 이 브랜드는 별로 내 취향이 아니다. 이런 컨셉은 나는 별로 선호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실제로 그러면서 캔슬이 나서 이제 매니지먼트나 뭐 사업팀이나 책임을 지고 몇 분이 물러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아는 회사는. 그 정도로요? 어머. 왜냐면 회사는 그 돈을 어쨌든 셀럽을 매니지먼트를 하는 건 매니지먼트 팀이잖아요. 매니저가 셀럽을 설득을 못했으니 매니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사업팀은 이 사업을 못 끌고 갔으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어머. 가혹한.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프로젝트 때문에 돈을 뭐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투자하겠다는 상대방 회사한테 어쨌든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부에서 진행이 안 됐으니 이런 책임을 졌다. 라는 게 필요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담당자들을 물러나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슬프네요. 네네. 대표님들 근데 함부로 안 나서죠. 그러시죠. 네네. 모든 뭔가 입장의 고충이 다 이해가 되는 케이스였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사업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많이 겪는 일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말 나 이 일을 정말 잘했구나라고 느꼈던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으시는 프로젝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처음 시작 때인데 그때는 YG에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기획자라는 직업으로 처음에 YG를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홈페이지 리뉴얼하고 뭐 이샵 리뉴얼하고 팬사이트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팀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걸 해보자라고 해서 결정을 했던 게 YG 엔터테인먼트의 로고 작업이었어요. 브랜드 작업을. 네, 브랜딩 작업을 그때 저희가 해서 그게 지금의 브랜드랑 가장 유사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좀 거의 한 10년 넘게 쓰던 YG 로고를 저희 팀에서 그때 새롭게 바꿨던 작업이 어쨌든 가장 큰 작업이었고 가장 뜻깊은 작업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기획사에서도 이제 그런 브랜딩 작업들을 조금 의뢰가 와서 몇 개를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큐브 것도 했었고 그 AOMG 것도 했었고 박재범 씨 개인 로고 작업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다른 브랜드 어떤 좀 일부 브랜드들의 작업도 좀 했었고 그런 것들 좀 진행했었던 사례가 생기게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웹기획에서 사업기획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도 이게 이때가 제일 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서 DJ를 보시는 미도리님의 영향이 좀 가장 컸어요. 아, 그런가요? 아마 예. 대단하시다. 제깝게 그랬나요? 미도리님이 그때 안 계셨으면은 저는 계속 홈페이지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와, 미도리님 대단하시네. 그러게요. 신난다. 네, 그때 미도리님이 이런저런 오프라인 사업들이랑 뭐 다른 제휴사랑 같이 하는 콜라보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흔쾌히도 저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거를 허락을 해줘서 제가 허락을 미도리님이 그때 제가 손을 뻗었죠. 살려달라고. 제가 이득을 봤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소속사들을 가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죠. 이야, 미도리님 대단하시네요.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정말 너무 필요해서 손을 뻗었던 건데, 네네. 제 입장에서는 사실 흔쾌히 또 오늘 섭외에 응해준 것처럼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해줘서 사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죠. 네네. 아무튼.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밥을 사야 되는데. 아이고. 이 겨울철에 참 훈훈하네요. 호빵 같은 분위기. 좋네요. 네. 그러면 실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후배분들께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엔터테인먼트 모든 구성은 어쨌든 전부 사람으로 이루어졌어요. 일반 유통회사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팬이라는 그런 고객도 사람이고 팬에게 보여질 아티스트나 셀럽분들도 사람이고 그 셀럽을 서포트하는 스태프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맞다 아니다가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업종은 아니라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공감을 시키면은 안 되는 프로젝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다른 큰 걱정보다는 먼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경험하라. 네,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너무 걱정스러운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 일단 들어가서 걱정해라. 네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도 엔터테인먼트의 다른 업무보다는 신사업이나 이런 사업 쪽이 훨씬 더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뭔가 폭이 넓은 업무 같아서. 맞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직이 어느 직무보다도 더 괜찮은 부서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전화로 해주셨지만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나와서 꼭 나와주세요. 네, 초대만 해주시면 뭐 언제든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또 저장했습니다. 나와주신다는 걸로.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감사의 마음을 또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오늘도 정말 선배님 전화 특강. 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이었습니다. 네, 이 신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베일에 가려진. 네, 진짜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근데 이게
그 제가 그 YG에 있었을 때도 컨텐츠 사업 쪽으로 했었는데 정말 성장 범위도 넓고 그리고 컨텐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아무튼 말씀 잘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네. 일단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있는지 좀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이제 셀럽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영역을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자체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가지고 하는 것들을 말씀 주셨고 네네. 뭐 이제 그 외에도 말씀 주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뭐 PPL, 굿즈, 뭐 브랜드 콜라보 이게 뭐 두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네네. 그다음에 업무의 장점과 단점은 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임원분들이랑도 이제 다이렉트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도 임원인 경우가 많아서 뭔가 좀 그 높은 분들을 많이 아는 그리고 파트너사들도 많이 만나니까 아무튼 외부 인맥이 정말 많이 생기고 그리고 셀럽분들이랑도 지금도 연락하면서 뭔가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자체가 그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 매년 트렌드를 읽는 눈을 계속 가지시는 게 좀 어렵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제안받고 뭐 제안하고 이런 게 많으시다 보니까 논리적인 말싸움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혹시나 안 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책임 그리고 뭐 이게 잘못됐을 경우 이제 다른 데서 뭐 협찬을 끌어오신다든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메꾸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어요. 심리적인 부담도 좀 크다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기획사마다 다른 점은 그러니까 사실 기획사마다는 뭐 지금 여러 군데 경험해 보셨는데 다 다르다고 말씀 주셨어요. 결정해 주시는 피드백 속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신사업 확장이나 뭐 셀럽 선정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다르다고 하셨고, 그리고 회사마다 이제 뭔가 신사업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 인지하고 계시는 뭔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회사마다 다르다고 말씀 주셨고, 공통점은 아무래도 소속 셀럽을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다 조심스러우시더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이제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나 상대방을 설득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제안이나 PT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 스펙은 뭐 당연히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눈이 가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나 뭔가 실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자소서에 좀 더 눈을 보게 그 눈길이 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스펙 이외에 갖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분석이나 시장 조사를 좀 빠르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발빠른 업무 처리 능력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좀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새로운 업무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야 되고 뭔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VR, AR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까지 이런 것들이 뭔가 기술이 바뀌면 이걸 어떻게 아티스트나 셀럽이랑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동일한데 그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가고 이럴수록 미팅이랑 외근이 많아진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봉 같은 경우는 다른 엔터 직무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뭐 인센티브나 지분 같은 경우도 좀 있는 편이어서 아마 열심히 하시면은 떼돈 버실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사실 힘든 점은 이게 내부 부서와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됐을 때 역시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말씀 주셨고요. 아무튼 뭐 오늘 또 베일에 가려진 신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이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